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이론시험, 독학으로 합격이라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계신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학습 자료로 보고 계실 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네이버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가지고요.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전기 이론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키르히오프의 제2법칙, 여기에 딱 집중할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한 회로를 해석할 때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보신 블로그 포스팅의 그 객관식 문제, 그걸 중심으로 이 법칙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실제 문제에서는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 하는지 좀 확실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명확해요. 이 블로그 글을 통해서 키르히오프의 제2법칙의 핵심 원리를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래서 이렇구나 하고 꿰뚫어 보는 거고요. 또 그 문제에서 왜 하필 그 설명이 정답인지 그 이유를 명쾌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단순 암기보다는 원리 이해, 그게 오늘 우리의 미션이죠.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블로그 포스팅의 핵심 질문부터 보죠. 시험에 진짜 자주 나오는 그런 스타일의 질문이에요. 이미의 폐회로에서 키르히오프의 제2법칙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이렇게 묻고 있네요. 이 법칙의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냐? 이걸 확인하는 문제인 거죠. 그리고 객관식 문제니까 선택지가 4개 주어졌었죠.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1번은 기전력의 합은 합성 저항의 합. 2번은 기전력의 합은 전압 강하의 합. 3번 전압 강하의 합은 합성 저항의 합. 그리고 마지막 4번은 합성 저항의 합은 회로 전류의 합. 이렇게 4가지 설명이 있었어요. 정답은 블로그 보셨으면 이미 아실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기전력의 합 이퀄 전압 강하의 합. 근데 왜 이게 정답인지, 더 중요하게는 나머지는 왜 틀린 건지, 이걸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볼트지 로. 이게 전기회로 해석할 때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법칙이거든요. 이 법칙의 가장 근본적인 정의는 이거예요. 어떤 닫힌 회로, 그러니까 폐회로, 클로즈드 루프를 따라서 한 바퀴 삥 돌았을 때 그 길 위에 있는 모든 전압의 대수적인 합은 0이다. 이겁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폐회로는 일단 전기가 흐르는 길이 이렇게 딱 닫혀있는, 끊어지지 않은 회로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대수적인 합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다 더하는 거랑 다른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대수적인 합이라는 건 각 전압 요소의 극성, 그러니까 부호 있잖아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이것까지 다 고려해서 더한다는 의미예요. 회로에는 전압을 주는 놈, 기전력, EMF 또 있고 전압을 까막는 놈, 저항 같은 데서 전압 강화도 있잖아요. 네네. 기전력 때문에 전압이 올라가는 구간이랑 저항 지나면서 전압이 내려가는 구간이 있는데, 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부호를 딱 붙여서 다 더하면 최종적으로는 0이 된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산을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해서 결국 출발점으로 돌아오면 고도 변화는 0이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그러니까 그냥 숫자만 더하는 게 아니고 전압이 올라간 거는 플러스로, 내려간 거는 마이너스로 쳐서 다 합치면 결국에는 제자리 0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이 기본 정의, 대수적인 합이 0이다. 시그마 V는 0. 이걸 살짝 다르게 표현한 게 바로 정답인 2번 보기. 기전력의 합은 전압 강화의 합인 거예요. 왜냐하면 폐회로 안에서 전원, 기전력이 공급하는 총 전압 상승량이랑 부하, 저항 같은 거에서 생기는 총 전압 강하량이 결국 같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그마 EMF는 시그마 볼티지 드롭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급된 전압이랑 소비된 전압이 딱 맞아떨어진다. 이거 뭔가 에너지가 어디서 갑자기 뿅 생기거나 휙 사라지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데요. 이야, 핵심을 바로 짚으셨네요. 맞습니다. 키르히오프 제2법칙의 가장 중요한 뿌리, 근본 원리가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에요.
전하가 폐회로를 한 바퀴 이렇게 돌잖아요. 그때 전원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이게 기전력. 그 얻은 에너지를 회로 안에 있는 저항 같은 데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 뭐 주로 열 에너지 같은 걸로 섭이하거든요. 이게 전압 강화. 근데 그 얻은 에너지 총량이랑 잃어버린 에너지 총량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당연한 원리인데 그게 이 법칙의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와, 저는 그냥 회로 계산할 때 쓰는 규칙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근본적인 물리법칙하고 연결된다고 하니까 훨씬 뭐랄까 흥미롭게 다가오네요. 에너지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전력의 합은 전압 강화의 합, 이 식이 그냥 외워야 할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그 원리를 이해하면 훨씬 깊이 있게 받아들여지고 또 기억하기도 쉬워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당신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단순한 전기 규칙이 아니라 에너지 보존이라는 더 큰 물리 법칙의 한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왜 다른 선택지들은 답이 안 되는지 그것도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죠. 오답 분석하는 것도 실력 향상에 중요하니까요. 1번하고 3번 보기 이거 먼저 볼까요? 둘 다 합성 저항의 합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네요. 네, 블로그에서도 정확히 지적했던 부분인데 1번 기전력의 합 이꼴 합성 저항의 합 하고 3번 전압 강화의 합 이꼴 합성 저항의 합은 아주 근본적인 오류가 있어요. 바로 단위가 안 맞아요. 단위가. 단위, 맞네요. 기전력이나 전압 강화는 다 전압이니까 단위가 볼트, V잖아요. 근데 합성 저항은 저항이니까 단위가 옴이고요. 이거는 뭐 킬로그램이랑 몸무게를 같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말이 안 되죠? 정확히 그렇습니다. 물리량을 다룰 때 단위를 확인하는 습관, 이게 전기 이론에서는 가장 기본이면서도 정말 중요해요. 단위가 다른 두 양은 절대로 등호, 이꼴로 연결될 수가 없거든요. 이 간단한 사실만 딱 알아도 1번이랑 3번은 보자마자 아, 이건 아니네 하고 걸러낼 수 있는 거죠. 시험장에서 시간 없을 때 이런 기본 원칙이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그렇군요. 단위만 봐도 벌써 두 개가 그냥 날아가네요. 그럼 마지막 4번 보기. 합성 저항의 합 이꼴 회로 전류의 합. 이것도 그럼 단위 문제가 핵심일까요? 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항의 단위는 오메가,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A. 전혀 다른 물리령이죠? 그러니까 이 둘을 같다고 놓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블로그 설명에도 나왔지만 합성 저항의 합이라는 표현 자체도 사실 좀 어색해요. 보통 여러 저항이 막 연결된 회로에서 그 전체나 어떤 부분을 대표하는 하나의 등가 저항값, 그걸 합성 저항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여러 개의 합성 저항을 또 합한다는 개념은 일반적인 회로 해석에서는 잘 안 쓰거든요. 설령 뭐 복잡한 회로에서 부분 합성 저항을 구한다고 해도 그걸 그냥 더한 값이 회로 전체 전류의 합이랑 같아지는 경우는 없어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합성 저항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 개를 합쳐서 계산한 결과값인데 그걸 또 합한다는 말도 좀 이상하고 결정적으로 단위도 전류 A랑은 완전 다르니까 틀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군요. 맞습니다. 결국 단위 V는 V, 또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물리적인 원리에도 딱 들어맞고 키르호프 제2법칙의 정의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건 2번 기전력의 합은 전압 강화의 합뿐이라는 거죠. 설명을 쭉 듣고 나니까 왜 2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오답인지 정말 명확해졌습니다. 그럼 시험을 준비하시는 당신의 입장에서 이 키르호프 제2법칙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좋습니다. 첫째, 이 법칙은 반드시 닫힌 회로, 즉 폐회로에서만 적용된다는 거. 회로가 열려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둘째, 이 법칙은 전압에 관한 법칙이라는 점. 그래서 전압법칙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전류에 관한 건 키르호프 제1법칙, 즉 전류법칙이에요. 이건 다른 겁니다. 그리고 셋째, 가장 중요한 핵심 표현이자 이 법칙의 본질, 기전력의 합은 전압 강화의 합. 그리고 이게 그냥 공식이 아니라 폐회로 안에서 공급되는 총 에너지, 전압과 소비되는 총 에너지, 전압가 같다는 에너지 보존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까지 딱 연결해서 기억하면 완벽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 폐회로, 전압, 그리고 기전력합 이꼴 전압 강화합. 이게 에너지 보존이다. 이걸 유기적으로 딱 묶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당신이 보신 그 블로그 문제도 결국 이 핵심 정의랑 원리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였던 거죠. 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대수적인 합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실제로 회로 문제를 풀 때는 기전력 방향이나 전압 간화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어떻게 붙이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 정말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실제 문제풀이에서는 그 기준 방향을 정하는 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폐회로를 시계 방향으로 쭉 따라간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 방향으로 가다가 전원의 플러스 단자에서 마이너스 단자로 넘어가면 전압이 떨어진 거니까 마이너스로 치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면 전압이 올라간 거니까 플러스로 계산하는 거죠. 저항을 지날 때는 내가 가는 방향이랑 전류 방향이 같으면 전압 강하니까 마이너스, 반대 방향이면 전압 상승이니까 플러스로 보고 계산해요. 이 부호 규칙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게 정확한 계산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많은 수험생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관련 예제들을 통해서 꼭 연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방향 설정하고 부호 규칙. 아, 실제 계산 문제에서는 이 부분이 은근히 함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오늘 다룬 법칙 자체는 개념적인데 실제 적용할 때는 그런 디테일이 중요하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키르이호프 법칙은요. 사실 이 제2법칙, 전압법칙, KVL만 혼자 쓰이는 경우보다는 제1법칙은 뭐였죠? 아, 회로의 한 지장, 노드라고 하죠. 거기로 들어오는 전류 합이랑 나가는 전류 합이 같다는 거야. 네, 맞아요. KCL. 복잡하게 막 얽혀있는 회로망도 이 두 법칙, KVL하고 KCL을 같이 써서 연립방정식을 세워서 풀면 각 부분의 전압이랑 전류를 다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회로 해석의 가장 강력한 기본 도구 세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제2법칙은 폐회로 안에서의 전압의 균형을 설명하고 제1법칙은 그 접속점에서 전류가 어떻게 흘러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설명하는 거고 이 두 개를 같이 써야 복잡한 회로도 분석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정말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법칙들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기기능사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전기전자 분야에서 기초 중에 기초로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 포스팅을 시작점으로 해서 키르히오프의 제2법칙에 대해 좀 깊이 있게 탐구를 해봤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딱 정리하자면 어떤 닫힌 회로, 즉 폐회로 안에서는 전원이 공급하는 총전압, 기전력의 합과 회로 안에 있는 부하에서 소비되는 총전압, 전압 강하의 합이 항상 같다는 것. 그리고 이 법칙의 뿌리에는 에너지 보존이라는 아주 중요한 물리 원리가 딱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기전력의 합 이퀄 전압 강하 합 이 공식만 외우는 수준을 넘어서 아니 왜 같아야 하지? 이 질문을 통해서 그 뒤에 숨어있는 원리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폐회로라는 닫힌 시스템 안에서는 에너지가 그냥 어디로 사라지거나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라 형태를 바꿀 뿐이다. 이 개념을 잡으시면 단순히 시험 문제 하나 맞히는 걸 넘어서 전기 현상 자체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어질 겁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룬 거는 하나의 표회로만 있는 비교적 단순한 경우하고 그 정의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이 스스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회로가 더 복잡해져서요. 폐회로가 여러 개가 막 서로 얽혀 있고 저항이나 전원을 서로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밈자 모양 회로에 가운데 저항이 하나 더 있는 약간 일자 같은 그런 형태의 회로 말이에요. 이런 복잡한 회로에서는 키르히오프 제2법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각 폐회로마다 이 법칙을 적용해야 할 텐데 그럼 그 공유된 부분의 전압 강화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또 어떤 순서로 분석해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 아주 좋은 생각거리네요. 실제 전기회로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죠. 그렇게 여러 개의 루프, 폐회로가 겹쳐 있을 때는요. 말씀하신 대로 각 루프마다 KVL, 전압법칙을 적용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각 접속점마다 KCL, 전류법칙을 적용해서 연립방정식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미지수인 전류나 전압값들을 풀어내는 게 일반적인 복잡회로 해석 방법입니다. 결국 이 기본 법칙들을 어떻게 잘 조합하고 응용하느냐, 그걸 연습하는 게 바로 실력 향상의 지름길이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탐구한 내용이 당신의 전기기능사 시험 준비 여정에 정말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본 원리를 탄탄하게 다지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또 당신에게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